현재 양도세는 약 3억 1,600만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안이 완전히 시행되는 2029년에는 약 13억 7,300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10년을 실제로 거주해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더라도 공제 금액이 10억 원에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르게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제일인사이트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편안을 담은 2026년 소득세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1주택자 세금 폭탄으로 표현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률은 아닙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와 집값에 따라 세금이 줄 수도 있고 4배 넘게 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기를 잘못 판단하면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구분해야 할 핵심은 3가지인데요. 첫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지보다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둘째, 실거주 1주택자라도 주택 가격과 양도 차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셋째, 이러한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미국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이때 보유세만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취득이나 보유, 양도, 상속 단계의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안은 이러한 종부세를 2027년부터, 양도세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바꾸는 일정이기 때문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몇 년 안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최종 법률이 나오기 전부터 선택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개편안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에 반대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즉,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 원인 주택 한 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이 집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재 약 91만 원에서 개편 후 약 7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집을 보유하면서 다른 곳에 생활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약 91만 원에서 318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가와 주택수는 동일하지만 종부세가 76만 원과 318만 원으로 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76만 원은 전체 보유세가 아니라 종부세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한국의 주택 보유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고 종부세에는 농어촌 특별세도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시가 30억 원, 공시가격을 시가의 70%인 약 21억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 비율을 60%로 단순 가정을 하게 되면 실거주 1주택자의 전체 연간 보유세는 약 800만 원 안팎이 될 예정입니다. 같은 조건의 비거주 1주택자는 약 1,100만 원 안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시가 20억 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더 넓게 제외되고 시가 30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의 부담도 낮추는 방향입니다. 반면 시가 32억 안팎부터는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시가 40억 원에서 50억을 넘는 고가주택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70%, 80%까지 올라갑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매길 부분을 정하는 비율인데요.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주택의 60%를 적용하면 12억 원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주택의 80%를 적용하면 16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율이 같더라도 세금을 매기는 바닥이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보다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확대됩니다. 전년도 보유세가 1,000만 원이었다면 현재는 원칙적으로 1,5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한이 200%가 되면 최대 2,000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장기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실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연령 공제는 유지하지만 실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는 2027년에는 800만 원, 2028년에는 600만 원 등의 상한을 두게 됩니다. 즉 공제율이 80%라고 해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600만 원에서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일단 주로 초고가 주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이지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매년 수천만 원의 보유세가 부과가 되면 저축을 하거나 집을 담보로 빌리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면 집을 팔아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안에는 6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 소득 요건을 완화해 납부를 미루게 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것은 납부를 유예하는 것일 뿐 세금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적인 방안은 될 수 없다라는 한계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 합계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개편안에서는 이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 1년에 8%씩 최대 8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공제금액 상한도 새로 두게 되는데요. 2028년에는 최대 20억,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율은 같은 80%로 보일지라도 양도 차익이 크면 실제 공제액은 10억 원에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25억 원의 집을 사서 10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한 뒤 75억 원에 파는 1주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경비 등을 반영한 일반 세무 시뮬레이션에서 현재 양도세는 약 3억 1,600만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안이 완전히 시행되는 2029년에는 약 13억 7,300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10년을 실제로 거주해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더라도 공제 금액이 10억 원에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가 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와 함께 늘어나면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고 기다리는 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과 2028년에는 강화된 양도세가 적용되기 전에 팔려는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어도 반대로 2029년 이후에는 세금 때문에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양도세를 1년 유예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세율도 2027년과 2028년에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2027년 최대 50%, 5억 원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자를 오히려 수도권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즉, 고령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세금 혜택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병원, 생활 기반이 수도권에 있다면 세금보다 생활상 제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고령자가 집을 팔 거라고 가정하는 것도 역시 기본적인 논리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를 자녀에게 증여 및 상속을 할 때 단순히 종부세나 양도세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도 모두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삼중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도 2008년 종부세 자체가 국세로 부과하는 방식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한 채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조정장치 없이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번 개편안은 또한 직장이나 취학, 질병 치료나 요양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생활한 기간을 일정 범위 안에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사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추가로 인정하는 기간도 원칙적으로 3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 근무가 길어졌다거나 부모 간병 때문에 3년 이상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 사람은 여전히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 불가피한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몇 년까지만 산입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합리적인지는 사실 이론적으로 명확한 것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일단 임의로 3년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불가피한 사유를 모두 산입하지 않고 임의로 3년이라는 제한을 뒀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